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결혼 준비를 위해 집을 장만하던 중 남자친구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곤 파혼을 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나 이기적이고 효심도 없는 여자라며 사귀는 3년간 제게 속았다고,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오히려 속은 건 저이고 억울한 것도 저인데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남자친구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3년의 연애를 하고 나이도 차고 서로를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서로의 집에서 자식의 연애를 알고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저희를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셔 흔히 이야기하는 다음 순서인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무난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두 코드가 맞았고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자식들끼리 잘 살게 하자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예식장 예약을 시작으로 헤어, 메이크업샵, 드레스샵, 스튜디오 계약, 신혼여행지 셀렉 등 꼼꼼히 알아보며 하나둘 결혼으로 가는 길을 세팅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집을 보러 다녀야 하는 과정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30 중반의 나이였기에 그간 각자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 나름 탄탄하게 있는 편이었습니다. 융자를 끼더라도 우리 힘으로 집을 장만하고자 했었기에 저희가 원하는 금액대에 적당한 지역부터 선정하느라 정말 많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후보지에서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둘이 시작하는 집이니 20평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꾸 40평대를 보자고 하고 부동산에다가도 40평대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겠냐고, 둘이 살면서 관리하기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은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 어차피 매매로 집을 살 것이니 처음부터 큰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가족이 많이 늘었을 때 큰 집으로 이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아이를 낳아도 어린데 굳이 40평대에 방이 4~5개씩 있는 곳에서 살 이유를 전 찾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독립해서 10평대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좀 더 넓은 집에서 인테리어도 싹 하고 정말 집다운 집으로 꾸미고 살고 싶다는데, 그래요. 그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2배 가까운 집을 얻으려면 돈도 더 많이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너무 걱정만 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돈의 융자를 최대한으로 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하는 걸까 싶어서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 구하는 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얘, 뭐하고 있니? 통화 괜찮아?"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네? 왜요?" "너처럼 좋은 아이를 며느리로 맡게 되었으니 말이야." "아, 어머니, 저야말로 복이 많죠. 어머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어머니이시니까요."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런데 마음까지 고우니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나저나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네? 어떤 생각이요?" 너희들 결혼하면서 우리 모시고 살 거라며.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진작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들을 다 처음 듣는 거라서요. 좀 당황스럽네요. 처음 듣는다고? 그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너희 결혼과 동시에 같이 살게 된다고 해서 우리도 집 내놓았어. 내일 계약하러 온다더라. 아직 신혼집이 구해진 건 아니다만 기간 여유 있으니 그때까지 적당한 거 안 나오겠니? 마침 잘 되지 않았니?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애들 키우느라 노후 준비도 못 해놨는데 집 뺀 돈으로 노후 자금이나 해야겠어. 그래서 너희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테니 그런 걱정일랑 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 전 그 이야기에 동의한 적이 없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당황스럽네요. 우선 그 사람이랑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다 결정된 건데 대화를 할 게 뭐가 있니? 너야 우리가 시부모이다 보니 좀 당황스럽다 이런 것 같은데 어차피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도 다 가족 아니겠니? 가족이 함께 산다는 건데 그게 이상할 건 아니잖아? 난 네가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시종 일관 이렇게 난감하다는 듯한 말들을 하니 우리도 기분이 좀 그렇구나.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몇 달 뒤부터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처신할지 잘 생각해보렴. 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십니다. 대체 제가 무슨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처음 듣는 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제 반응이 기분 나쁘셨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황당한 제가 그 상황에서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야만 했을까요? 그럴 경황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나만 모르고 그들끼리 속닥속닥하여 벌어진 일이었기에 굳이 제가 전화해서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큰 집을 보러 다녔던 거였으니까요. 어머님과의 전화를 끊고 얼마 뒤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제게 톡을 보내옵니다. 아마도 그 사이 어머님이 다 이야기를 했겠지요. 저랑 통화했고 말 다 했다고요. 남자친구는 제 기분이 어떤지 동정을 살피려는 듯 실없는 소리들을 했고 웃기지도 않는 웃긴 말들을 했고 제게 지금 뭐 하냐, 점심은 뭐 먹었냐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물었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데 어머님의 뒤에 숨어 상황을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 모른 척하는 남자친구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필요했기에 우선은 그냥 바쁘다고 나중에 말하자고 하고 대화를 끊어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전화해서는 오늘 바빴냐, 피곤하냐, 왜 연락이 없었냐고 하기에 많이 바쁘다고 회사 일이 당분간 계속 바쁠 것 같으니 주말에 만나서 신혼집은 그간 봐온 것들 중에 결정해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학이 넘을 남자친구는 살짝 당황을 한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큰 평수가 나정을 위해 더 나을 것 같다고 좁은 집에서 오래 생활했더니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라고 솔직히 난 크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목소리 톤이 한결 밝아지며 알겠다고 주말에 신혼집 결정해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요? 전 그때 이미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큰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 큰 집 계약이나 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인 며느리 없이 아들과 큰 집에서 함께 살면 더 좋겠지요. 주말이 되었고 약속대로 남자친구와 만나 그간 보았던 집들 중에 어떤 집으로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이때라도 남자친구가 현실적으로 적당한 20평대 집으로 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등살에 합가를 생각했었지만 결국엔 우리 둘이 이야기했던 둘이 살만한 곳으로 결정했구나 하고 마음을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자친구는 46평 아파트를 이야기하더군요. 아니길 바랬는데 정말 제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합가를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의는 남자친구 명의로 할 거니 46평 하고 싶으면 그걸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그냥 공동명의 할까? 그거 세금도 아껴주고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 사람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부모님도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으면 더 좋아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터져나오는 미소를 애써 감추며 저만 괜찮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해당 집을 보여준 부동산으로 향했고 집을 한 번만 더 보고 최종 결정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 집을 대체 몇 번을 보는 거냐고, 부모님이랑도 와서 보고 부모님이 따로 와서 2번을 더 보고 갔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에 살짝 당황한 듯 했고 이내 제게 엄마랑 아빠가 아들 집 사는데 걱정이 많이 되어서 몇 번 따라 더 와보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가본 집은 솔직히 좋았어요. 현재 집 주인이 관리를 잘해서 내부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알파룸까지 방이 5개나 됨에도 구조도 잘 빠졌고 공간들이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5개나 되는 방을 다 뭐로 써야 하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안방은 우리 쓰면 되고 저 방은 내 서재, 저쪽 방은 너 취미생활방, 입구방은 드레스룸, 방 하나 남는 건 게스트룸 하면 되지. 방 5개여도 구분해서 쓰면 충분해.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게스트룸은 아이 방으로 꾸미거나 해도 되고 라고 합니다. 분명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건 제가 눈치챌 수도 없었던 거지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그 집을 매우 흡족해 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도 좋다고 했고 그대로 부동산으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보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자 남자친구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보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집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집 계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아직 출가를 해 별도의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기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도 생각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기쁨에 넘친 하이톤의 목소리였고 너무 잘됐다, 잘했어 라는 소리가 연신 들려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이제 집을 정했으니 집에 알맞은 가정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다고 다음 주 주말에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계약했다고요. 그간 보던 집 중에서 계약을 했느냐, 어떤 집을 계약한 것이냐 물으시기에 그간 보던 집 중 가장 큰 46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하니 뭐 그리 큰 집을 계약했냐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자고 할 것 같다고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했지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제 남자친구도 그리 말하더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친구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끼리는 암암리에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고 어머님은 내가 아는 줄 알고 전화를 했다가 내가 모르는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상견례 때도 없던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가하는 거라면 전 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결혼을 하겠냐고 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돌아오는 주말 파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어도 절 응원해 달라고요. 그러자 알겠다고 하십니다. 주말까지도 가지 않아도 되더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그새를 참지 못하고 제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싶어 부모님도 다 들으실 수 있게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얘기 들었다. 집 계약했다며? 아까 저희 계약하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전화 드리는 것 같던데요. 그래, 아무튼 잘했어. 뭘요? 너희 둘이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은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 결혼하면 엄마 아빠 모시고 살겠다고 어려서부터 입에 달고 살던 애야. 우리가 저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다 보고 살았잖아. 철 들고 나서부터는 부모를 안타까워하고 그랬었어. 아무튼 잘했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안방은 우리 방인 거 알지? 언감생심 너희가 쓸 생각은 봐.
안방은 집안에 가장 어른이 쓰는 거야. 그리고 난 며느리 보면 살림할 생각 없어. 그렇다고 사람 쓸 생각은 더더욱 없고. 무슨 말인지 알지? 살림이며 집안일은 당연히 네가 하는 거고 요즘 세상 남자 혼자 벌어 살기 힘든 세상이니 맞벌이야 당연히 해야 하고. 알겠지? 솔직히 너도 네 커리어 아까울 거 아니야. 너 같은 인재를 집에 앉혀둘 생각은 없어. 그러니 걱정은 마. 어머니, 그런데 그 사람은 제게 부모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데요? 뭐? 아직도 말 안 하든? 아들! 이리 좀 와봐. 어머님은 제 이야기에 제 남자친구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너 여자친구한테 우리랑 같이 산다고 말 안 했어? 다음 주에 가정가구 보러 갈 때 이야기하려고. 엄마가 오늘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지금 통화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모르네. 뭐? 통화 중이라고? 엄마,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난 네가 말한 줄 알았지. 그때 남자친구가 어머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자기야, 엄마한테 다 들었다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게 그러고 싶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지금도 내가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결혼해선 모시고 살아야지. 학가가 소원이라고 하니 드려야지.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총각 때는 나와서 따로 살아놓고 왜 결혼하면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말하려고 했어. 난 학가 싫어. 못해. 설마 나보고 너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너 대신 대리 효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이미 계약도 다 했잖아. 그리고 대리 효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부모님인데 그냥 효도지. 집이 너무 크긴 하지만 계약까지 한 이상 어쩔 수 없다 치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건 나랑 얘기된 게 아니니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너희 부모님이 안타까우면 너 혼자 모시고 살면서 효도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난 네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상황에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거야? 합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면 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있어? 원래 장인 장모님이랑 사위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야. 뭐? 그러면 며느리는 시부모랑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야?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래. 그렇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해야 해? 사실 얼마 전에 부모님 집도 계약되었단 말이야. 재계약 안 한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계약돼서 그냥 합가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어떡하겠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지. 정말? 고마워.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학가를 원하지 않아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살아야겠다고 해놓고 학가를 원하지 않는다니. 나 말고 너 말이야. 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라고. 나는 학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줄게. 계약한 그 집에서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파혼하자. 난 그렇게는 싫거든. 이렇게 일방적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 너 정말 이기적이다.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도 네 부모님인 건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자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딸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볼까? 누가 이기적인 건지.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건 사기지. 어디서 남의 딸을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려고 학가야, 학가가. 처음부터 합의된 거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몰래 학가를 꾀해?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면 끝까지 숨기던가. 아들이랑 애미랑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타말하고. 멍청하니 그런 거야, 멍청하니.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멍청해서요? 그럼 똑똑해서 이러는 겁니까? 어디서 음흉한 것들이 남의 귀한 딸 인생을 망치려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지금 이거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당장에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결혼 준비, 파탄의 원인은 그쪽에 있으니 다 위약금 알아서 하시고요. 마음에 든다는 그 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엄마는 저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는 게 아니라며 이제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살다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헤어진 것이니 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분간은 이런 상황들에 마음이 혼란스럽겠지만 금방 마음 다 잡을 테니 너무 걱정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제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며 합가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절대 네버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진짜 고소해버리기 전에 그 입 다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찾아와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했다가 저희 엄마에게 뼈도 못 추스르고 험한 소리 잔뜩 듣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대체 왜 그런 인간을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진행했을까 싶지만 그래도 결혼 문턱 앞에서 되돌아온 건 위안을 삼아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